6조 여신의 부족격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행 연체채권 보유자, 특수채권 보유자, 연체, 특수채권, 다음에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보유자,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보유자, 여신금지업종 영위자에 대해서는 여신을 기본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즉 예전의 표현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인데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라고 표현을 하며 신용관리 대상자와 여신금지업종 영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신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을 메인으로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잘 보실 거는 1번, 2번, 3번, 4번 뒤에 가시면 5번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5번이 있을 것 같거든요. 5번, 6번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이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인데 대출이 더 나가서 1,100만 원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출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외등동 이거는 추가 대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기한 연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신의 부적격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출을 어떻게든 취급하고 나서 여신의 증가가 발생하면 본부 여신 정결자가 승인하셔야 되고요. 기한 연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여신 정결권자가 승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본부 여신 정결권자는 무조건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당해 여신 정결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무정결 규정에서 정한 범위 금액 안으로 들어온다, 영업점 정결 금액 안으로 들어온다 하면 영업점장 판단 하에 지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규상에 혹시나 이렇게 신용관리 대상자든지 여신금지업종자인데 추가로 대출이 나갈 때는 거의 대부분 본부 여신 정결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기한 연기를 할 때는 영업점장 정결이 아닌 당해 여신 대출 금액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당해 여신 정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채권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한 경우, 다만 회수 또는 정리 대상 원금채권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다음에 신용관리 대상자이고 부도거래처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 본부 직무정결자가 승인한 경우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연체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하기 위해서 대출이 더 나가잖아요. 대출이 더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본부입니다. 본부. 영업점에서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 대행업체가 다른 실수자에 의한 여신권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건의 채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일람불 일반제 수입신용장에 관한 지급보증은 영업점장 판단하에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급보증 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수요자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실질 수요자가 갚을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채권 보증에 지장이 없다라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모든 대출이 아니라 일반제 NS 지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장 판단하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존 여신의 기한연기 갱신 대환. 기한연기 갱신 대환은 돈이 더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만기가 도래해야 할 때에는 보십시오. 당해 여신 직무정결권자잖아요. 당해 여신. 여기에 아까와 같은 본부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더 안 나가지 않습니까? 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출 금액과 그 다음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대출이 영업점장 정결이 된다 하면 영업점 정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과 같이
당해 여신 본부 직무 전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나 신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본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갈 때는 본부로 가더라. 그러나 대출이 추가적으로 더 안 나가는 기한연기나 갱신, 대안회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여신 전결권자, 당해 여신 직무 전결권자가 인정하더라.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시면 초우량업의 할인 신용보증서 담보 여신인데 100% 신용보증서인 경우입니다. 부분보증서는 되지 않습니다. 100% 신용보증서 또한 당해 수신담보, 수입보증금, 전액 적립조건부 외환관리 여신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을 지급하실 수 있다. 이것도 대부분 당해 여신 전결권자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초우량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의 할인은 사실 차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음 발행인을 보고 해주는 경우고 신용보증서 100%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실이 나다 하더라도 100% 금액 범위 내에서 대입변제를 받을 수 있고 수신담보대출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상계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관리 대상자나 그 다음에 산업금지업종 영위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우량 담보가 들어올 때는 하실 수 있습니다. 5번을 잠깐 보시면 연체기간, 연체금액, 종합적인 신용도를 감안하여 채권 보전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신규중대. 신규중대는 뭡니까? 신규중대는 대출이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1,000만원 나가 있는 업체한테 근데 신용관리 대상자고 여신의 금지업종 영위자임에 불구하고 1,000만원을 더 해줘야 된다. 1,000만원을 더 해줘야 될 경우는 당해 여신 전결권자가 아니고 무조건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6번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승인 내용인데요. 특수채권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원금이 0원이고 회수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정상 등급이 부여가 된 차주의 경우에는 여신의 부적격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신의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신의 부적격자임에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출이 더 나가는 경우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이 더 나가는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업점 전결로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99.99% 본부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 말자인데 할 거면 영업점장 판단하에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기한연기 또는 갱신이나 회전같이 대출이 더 나가지 않는 업무를 지급을 할 때에는 굳이 본부에 올리지 않더라도 당해 여신 직무전결권자가 이 업체의 신용등급과 그 다음에 담보, 직무전결 규정상에 인정하는 범위에 들어온다 하면 영업점장 판단하에 당해 여신 직무전결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신을 지급할 수 있더라 라는 걸 꼭 주의해서 구분을 잘 해주시는 게 이번 조항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8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차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 자금 대출. 이하 자금 대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 자금인데요. 가계는 개인에 대하여 주택,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여신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에 대한 여신입니다. 즉 가계는 거의 대부분 생계자금 또는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등일 겁니다. 용도가 특정화되어 있고요. 생계자금인 용도가 대부분 특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리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업자금 대출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는 공공 및 기타 자금 대출로 자산을 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운전자금 대출과 시설자금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계자금 대출은 대부분 자금의 용도가 없습니다. 자금의 용도를 특별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기업자금이나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큰 대분류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라 하면 용도가 불분명해요. 사실은요.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을 말한다. 생산 및 판매활동, 거의 대부분의 자금은 생산 및 판매활동이 되는데 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장으로 예를 들게요. 공장으로 이 공장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임차 공장에 있는데 요 공장을 사면 내가 지금 한 달에 5억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사면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10억 매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공장을 사는 대출을 해달라. 자금의 용도가 공장을 사겠대요. 공장을 살 때는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설비 취득 및 확장 복구,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인데 이 공장을 사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또 오셔서 대출 조금 더 해달라고 해요. 뭐로? 원재료를 사야 된다고. 공장은 샀고 매출이 느니까 원재료를 좀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2억밖에 없는 거예요. 3억치만 더 사서 원재료 5억으로 공장을 돌리면 매출이 10억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대출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 원재료 구입 자금을 하면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운전자금 대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자금 및 공공 및 기타 자금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이 있더라 라는 것 정도를 꼭 구분을 해 주십시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신심사 파트와 그 다음에 시설자금 대출 지급 지침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연수 들으시면서 제가 조금 넘어간 내용이 있는데 넘어간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실무를 하시고 본인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거지 넘어간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 강조해 드립니다. 넘어간 부분은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도 과장님이 넘어갔구나 해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넘어간 부분은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분할, 할부, 일시인데요. 한도거래 여신은 일시 상한 방식으로밖에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분할과 할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할은 원금을 균등하게 쪼개는 겁니다. 할부는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은 원금 균등이고요. 할부는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금과 원리금, 분할은 뭐다? 원금을 쪼갠 거고 할부는 원리금을 쪼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손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는 분할과 할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할부만 설명하시고 분할을 설명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분할과 할부 상환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고객한테 꼭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12조 여신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신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별, 용도별 따로 정함이 있거나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보는 시설자금 대출은 15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전자금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 또는 부득이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근데 대출이 나가면 사실 대출을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 관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해버리면 사실
영업지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시상환 방식 대출을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로 끊어서 하라는 이유는 손님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3년까지 길게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은 AA- 등급 이상이거나 자발적 외감업체로서 A- 등급 이상인 업체, 또는 BB 등급 이상인데 개인 CSS 6등급 이상인 경우에 이 차주가 담보 유효가가 50%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용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동산 담보가 빵빵한 업체 또는 업체와 관계형 금융을 협약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신 내규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3년까지 운전자금 일시상환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시상환 방식 운전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1년,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하는데 정말 신용도가 좋고 담보가 빵빵한 경우에는 영업점 판단하에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 3년 이내로 보시면 차주의 신용등급이 AA-거나 AA- 등급이거나 AS 2등급, 다음에 자발적으로 외관기업체의 평가를 받아서 A- 등급인 신용등급 A- 등급 이상인 업체, 그 다음에 신용도는 조금 좋지 않은 BB 등급이고 AS 6등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 유효가가 50% 이상인 빵빵한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 담보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관계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3년까지 영업점 판단하에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부, 원금 균등은 분할이죠. 분할인데 기본적으로 영업전력 판단하에 5년 이내에, 다만 정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10년 이내까지 영업점 판단하에 지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서는 기업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계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일시상환 방식은 영업점당 판단하에 3년 이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이내,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가계자금 대출은 단서조항은 없지만 3년 이내로 영업점당 판단하에 하시면 되고요. 할부, 분할 똑같이 5년 또는 10년입니다. 5년 또는 10년.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시설자금 15년, 운전자금 일시상환 방식의 예외 케이스 4가지, 그 다음에 할부는 5년이고 별도의 정결권자 승인을 득한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입니다. 한도거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합니다. 1년. 그런데 이 한도거래 기간을 1년으로 줬는데 한도래 건별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대출을 6월 15일 날 해줬어요. 그래서 한도거래 만기가 내년 6월 15일인데 이 업체가 한도거래가 할인어음이다 칠게요. 그러면 한도 만기는 올해 6월 15일부터 내년 6월 15일인데 이 업체가 90일짜리 어음을 6월 1일 날 듣고 왔어요. 내년 6월 1일 날. 그러면 6월 1일 날 할인을 하면 이론상 만기가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이라 칩시다. 30일, 30일, 30일. 9월 1일이 한도래 건별 만기가 9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한도거래를 맺은 만기는 6월 15일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인데 한도래 건별도 6월 15일로 맞춰야 되느냐, 내년도 6월 15일로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6월 1일 날 어음을 90일짜리 어음을 들고 왔을 때 나는 할인을 해줄 수 없느냐,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할인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내용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있습니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인수, 무역금융, 지급보증, 다음에 외환 관련 지급보증 포함해서 팩토링 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수 채권 담보대출, 기타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도거래 기간 중에 지급한 건별 여신, 건별 한도 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15일인데 이 안에서 한도래 건별이 지급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기에서 언급한 이러한 대출의 건별 여신의 경우에는 상한기일은 한도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한도 거래일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더라. 6개월이래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도 만기가 6월 15일인데 이 사람은 6월 1일날 90일짜리 어음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할인을 하면 한도의 건별 만기가 9월 1일이다. 9월 1일 때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할 수 있는 한도의 건별 최장기간은 6개월 이내로는 영업점장 판단하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거음 인수, 기업구매자금 대출, 할인어음, 지급보증 및 무역금융은 9개월 이내에서 한도의 건별 만기가 당초 한도기를 초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도 거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도 만기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의 건별 지급이 6개월 또는 최장 9개월까지 한도 약정기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4조 분할 상환 및 거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3번이라는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조에 1번, 2번, 3번 요 정도 느낌이 있구나. 당초에 약정한 분할상환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나 따로 정함이 있거나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로 한다.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할상환식 대출이죠. 분할상환은 뭐다? 원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 대출을 취급한 이후에는 분할상환 기일표를 작성해서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시고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서면으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고객이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는 할부는 아닌데 분할상환 기일 같은 경우에는 분할상환 기일표를 작성해서 채무자에게만 받는다 하면 틀린 이야기예요.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통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전항의 분할 지급은 대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 이전에 완료하여 차용 총액이 확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대출금을 분할 지급할 때가 있어요. 대출금 분할 지급할 때는 이 고객님께 분할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차주의 예금 계좌로 대체 입금할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특수하게 자금 용도를 관리를 해야 돼서 고객님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갈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서 지급을 하셔야 되더라.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고 대출이 지급이 다 되고 난 경우에는 분할상환금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분할상환기표를 최종 재통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균등으로 지급한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분할상환기표를 작성하여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통지를 하되 요 통지 내용은 서면이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 분할 지급할 때에는 그때마다 분할 지급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진구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관리계좌 또는 차주의 예금계좌로 대체로 입금할 때에는 영수증을 진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더라 라는 내용은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할상환기일표는 채무자에게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연대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제공자에게도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